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 첫 벤치 클리어링 사태의 진상, 본머스전 인터뷰 풀버전 해설. 토트넘 호스퍼는 31일 오후 11시 이하 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에서 24 시즌 프리미어리그 PL 20라운드에서 본머스에 3에서 1로 승리했다. 이로써 토트넘은 승점 39점으로 리그 5위에 위치했다. 선제골은 토트넘이 기록했다. 전반 9분 네투 무라라 골키퍼의 패스를 놓드리고 벤탄쿠르가 잘라냈다. 지오반니 로셀소를 거쳐 파페 사르가 공을 잡았다. 사르가 과감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은 토트넘이 1에서 0으로 앞선 채 종료됐다. 토트넘이 추가 득점에 성공했다. 주인공은 손흥민이었다. 후반 25분 로셀소가 왼발 아웃프런트 패스로 전방으로 찔러 넣었고 손흥민이 빠르게 침투했다. 페널티 박스 안으로 진입한 손흥민은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토트넘이 경기의 쇠기를 박았다. 후반 34분 브레넌 존슨이 우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히샬리송이 발을 갖다 대며 골을 터뜨렸다. 본머스가 한 골 만회했다. 후반 39분 제임스 테버니어가 크로스를 올렸고 엘릭스 스콧이 해결했다. 결국 경기는 토트넘의 3에서 1승리로 막을 내렸다. 경기 막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본머스 벤치와 언쟁하는 장면이 나왔다. 교체로 들어간 알레오 벨리스가 고통을 호소했고 그라운드에 쓰러졌다. 본머스 벤치에서 벨리스의 시간 지연이라고 지적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격하게 화를 냈고 주심으로부터 옐로 카드를 받았다. 토트넘은 후반 추가 시간에 벨리스가 나가면서 10명으로 싸웠다.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건넸을 뿐이었다. 라며 농담을 던졌다. 이어 경기 중 약간의 감정이 섞인 행동이었다. 벨리스가 많이 아파했다. 이미 교체 카드를 다 쓴 상태여서 벨리스를 빼려고 했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벨리스는 계속 뛰고 싶어하는 의지를 보여줬다. 내가 경기장에서 물리적으로 끌어내지 않는 이상 벨리스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더 걱정했다. 본머스 벤치에서는 우리가 교체를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우리는 교체 카드를 이미 소진했었다. 라고 덧붙였다. 본머스의 안도니 이라올라 감독도 토트넘의 대처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라올라 감독은 부상을 당하면 벤치로 가야 한다. 벨리스는 확실히 다쳤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계속 달렸을 것이다. 그는 그냥 벤치로 걸어갔다. 경기 시간을 낭비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우리도 똑같이 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손흥민 닮긴 했는데 베르너 이것 하나가 너무 다르다. 썬 마무리는 절대 못 따라해. 토트넘은 10일 이하 한국 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RB 라이프치히로부터 베르너를 임대 영입했다. 라고 발표했다. 계약 기간은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지이며 완전 이적 옵션도 포함돼 있다. 옵션을 발동할 수 있는 금액은 1,800만 유로, 약 26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베르너는 빠른 발과 뒷공간 침투에 능한 공격수로 2016에서 2017 시즌 라이프치히에 합류하며 날개를 펼치기 시작했다. 그는 데뷔 시즌에서 공식전 21골을 터뜨리며 주목받았고 2019에서 2020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34골을 넣으며 분데스리가 올해의 팀에 선정됐다. 베르너는 독일 국가대표팀에도 꾸준히 발탁됐다. 그는 연령별 대표팀을 거쳐 2017년 3월 A매치 데뷔전을 치렀고 2018 러시아 월드컵과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 2020에도 출전했다. 베르너는 대표팀 57경기에서 24골을 기록했다. 하지만 급격히 하락세가 찾아왔다. 베르너는 2020에서 2021 시즌 개막을 앞두고 이적료 4,500만 파운드, 약 753억 원의 첼시 유니폼을 입었다. 많은 팬들은 그가 첼시의 공격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생각했다. 기대는 빠르게 식었다. 베르너는 높은 이적료를 기록하고 온 만큼 곧바로 주전으로 뛰었다. 그러나 아쉬운 결정력과 수많은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탄식을 자아냈다.
결국 그는 공식전 89경기 23골이라는 아쉬운 기록을 남기고 2022년 여름 친정팀 라이프치히로 복귀했다. 독일에서도 반전은 없었다. 베르너는 지난 시즌 리그 27경기에서 9골 3도움을 올리며 쏠쏠한 활약을 펼쳤지만 이번 시즌 리그 14경기 2골에 그쳤다. 그는 루이스 오펜다, 유수프 폴센, 베냐민 세슈코, 사비 시몬스, 크리스토프 바움가르트너와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났다. 이제 베르너는 다시 밟은 런던 땅에서 부활을 꿈꾼다. 그는 오는 6월 자국 독일에서 열리는 우에파 유로 2024 출전을 노리고 있기에 출전 시간을 보장받은 토트넘 임대를 택했다. 베르너는 지난해 3월 벨기에전을 끝으로 A매치 기록이 없는 만큼 토트넘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줘야만 대표팀 승선 희망을 품을 수 있다. 베르너는 주로 왼쪽 윙포워드로 뛰면서 손흥민의 빈자리를 메울 전망이다. 손흥민은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에 출전하기 위해 지난 본머스전을 끝으로 토트넘을 떠나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 합류했다. 토트넘은 손흥민 없이 최대 한 달 이상 버텨야 한다. 영국 90MIN은 베르너가 선발 명단에 들어가는 가장 유력한 방안은 왼쪽 날개 출전이다. 그는 첼시 시절 왼쪽 공격수로 가장 많이 뛰었다. 라며 베르너는 빠르고 공격적이고 부지런히 뛴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날개로 활약하기 이상적인 신체적 특성이라고 분석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도 베르너는 중앙 공격수와 왼쪽 윙어로 모두 활용될 수 있다. 둘 다 손흥민이 없을 때 커버가 필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걱정을 덜어줄 것이라며 베르너도 손흥민처럼 토트넘 감독이 원하는 스피드를 확실히 갖고 있다. 두 선수 다 왼쪽에 배치될 때도 바깥에서 안쪽으로 뛰면서 상대 수비 뒷공간을 위협할 수 있다. 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손흥민과 베르너는 터치맵도 닮아있다. 텔레그래프는 손흥민의 올 시즌 터치맵과 지난 시즌 베르너의 터치맵을 보면 활동한 지역이 비슷하다. 다만 토트넘이 더 공격적인 만큼 손흥민의 공 터치 위치가 약간 더 높게 나왔다. 라고 설명했다. 일단 손흥민이 없는 동안은 베르너가 대체자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텔레그래프도 베르너가 왼쪽, 히샬리송이 최전방에 배치되고 데얀 쿨루셉스키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뛸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손흥민이 돌아오면 얘기가 달라진다. 리그 12골 5도움을 기록 중인 손흥민을 빼놓을 순 없기 때문. 풋볼 트랜스퍼는 장기적으로 베르너가 히샬리송을 밀어내고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손흥민은 중앙 공격수로도 뛰어난 활약을 펼칠 수 있기에 베르너에게 왼쪽 자리를 양보할 것이란 이야기다. 베르너의 토트넘 데뷔 무대는 오는 15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원정이 될 전망이다. 현재 토트넘 공격진엔 히샬리송, 브레넌 존슨, 쿨루셉스키, 브라이언 힐밖에 없기에 베르너도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베르너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등번호 16번을 받은 그는 무엇보다 이곳에 와서 정말 행복하다. 나는 아주 빅클럽에 합류했다. 나와 토트넘은 이미 상대로 자주 만났다. 내가 첼시나 라이프치히에서 뛰었던 건 중요하지 않다. 지금 나는 이 팀의 일원이 되어 행복하고 정말 기대된다. 라며 눈을 반짝였다. 자신감도 넘쳤다. 베르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나눈 이야기는 정말 좋았다. 내가 토트넘에 합류해야 하는 이유, 전술과 스타일, 그가 원하는 플레이 스타일, 팀이 현재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알려줬다. 내게 딱 맞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라며 내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 내 속도가 상대팀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 알 것이다. 난 첼시 시절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했다. 다시 우승하기 위해 이 팀에 왔다고 말할 수 있다. 라며 각오를 다졌다. 다만 베르너가 정말로 손흥민을 대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분명 베르너의 폭발적인 속도와 플레이 위치, 뒷공간 침투를 노리는 스타일 등은 손흥민을 떠올리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마무리 단계에서 클래스가 다르기 때문. 텔레그래프는 베르너는 손흥민과 비슷한 점들이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 라며
두 선수의 큰 차이점은 골 앞에서 효율성이다. 베르너는 지난 4시즌간 기대 득점, XG 보다 훨씬 적은 골을 기록했다. 특히 첼시 데뷔 시즌엔 11.45xg에서 6골만 넣었고 득점 전환율은 7.6%로 한심했다. 라고 꼬집었다. 이어 매체는 당시 베르너는 빅 찬스 23개 중 18개를 놓쳤다. 베르너는 그 이후로도 평균 이하의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로 남아있다. 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베르너는 첼시 유니폼을 입고 2시즌 동안 리그에서만 기대 득점 18.54를 기록했으나 10골을 넣는데 그쳤다. 손흥민은 베르너와 정반대다. 그는 양발을 완벽하게 사용하며 월드클래스 결정력을 자랑하는 공격수다. 손흥민은 최근 4시즌 중 3시즌 동안 득점 전환율이 20%가 넘었고 빅찬스 득점률은 40%가 넘었다. 손흥민의 발끝은 올 시즌에도 여전히 치명적이다. 그의 XG는 7.12에 불과하지만 실제 득점은 12골이나 된다. 통계의 예상보다 5골을 더 넣은 것. 득점 전환율도 슈팅 52회 12골로 23%에 달한다. 텔레그래프는 베르너는 손흥민을 포지션적으로는 가깝게 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손흥민의 마무리는 따라할 수 없다. 그는 골문 앞에서 무자비하다. 라고 지적했다. 90MIN 역시 베르너는 첼시 시절 정말 빠른 공격수 중 한 명이었지만 오프사이드 규칙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골대 앞에서 침착하지 못했다. 라며 베르너에겐 득점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다.